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이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이혼한 상태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지지리도 복잡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돌이켜보면 10년 전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서라도 당장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그날 제가 결혼식장에 발을 들여다 놓지 않았더라면 이날이 오기까지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말이에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후회스러운 날들이 반 이상을 차지할 거예요. 기댈 곳이라 믿었던 남편은 오히려 제 인생에 짐을 얹은 사람이었고 속만 썩이다가 결국엔 모든 책임은 저 혼자 감당해야 했죠. 그 세월이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마지막엔 제대로 남편한테 한 방 날리고 깔끔하게 갈라섰어요. 제법 큰 충격요법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다 남편 스스로 파낸 무덤들이지만 생각하니 아직도 통쾌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나마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줬던 것 같기도 하네요. 무슨 무덤이었는지 제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재미나게 들어주세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속 썩이는 타입인 줄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라 생각했었어요. 말수가 적고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어른스럽다고 착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그건 과묵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던 거고 신중함이 아니라 무책임이었어요. 남편은 단 한 번도 가정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진지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게으르고 현실감 없고 자존심만 유난히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인 입으로 늘 말하더라고요. 자신은 아직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하는 거라고. 남들처럼 억지로 다니는 직장에서 영혼을 팔며 살고 싶지 않다고. 처음엔 그 말에 나름 혼자만의 깊은 철학이 있나 싶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는 걸 보니 그냥 헛소리였어요. 일은 안 하고 핑계만 늘고 그저 허송세월 보내는 게 전부였거든요. 적성운운하면서 멈춘 그 자리에서 무한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장도 정말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그만뒀어요. 첫 직장도 두 번째 직장도 그 이후로도 계속이요. 상사랑 안 맞는다, 체질에 안 맞는다, 출퇴근 시간이 너무 멀다,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이유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어느 날은 사직서 낸 사실을 퇴근 시간 즈음에 뜬금없이 말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뒀다고. 저한테 말도 없이요. 왜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냐고 따져 물으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한 거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어차피 당신이 일하고 있잖아 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말 그대로 밥 먹듯 퇴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공백이 생길 때마다 누군가는 벌어야 하니까 그 몫은 고스란히 제게 돌아왔어요.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갑작스레 줄어든 소득을 메우기 위해 저 혼자 발을 동동 굴러야 했죠. 저는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생활 리듬이 규칙적이지 못하니 늘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태평하게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다리를 떨며 만화책을 읽거나 보는 사람도 부러울 정도로 대자로 뻗어서는 아주 깊은 숙면을 취하고 있었죠. 말하자면 아주 누구보다 세상 편하게 느긋하게 쉬는 사람이었죠. 나중에는 누워있는 모습만 봐도 베개를 던져 깨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미안하다 말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대요. 한 사람이 쉴 땐 나머지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곤 했어요. 맞벌이란 단어조차
이 사람한테는 선택적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 필요할 땐 맞벌이 부부니까 서로 돕자였다가 자기가 일 못할 때는 가족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럴 땐 화가 나기보단 그냥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이니까 다 참고 이해해야 하고 이 사람은 가족이니까 당당하게 기대야 한다는 구조가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저도 당연히 이혼을 정말 수백 번도 더 생각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늘은 꼭 도장을 찍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도 계속 참고 견딘 건 결국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두 딸에게 아빠 없는 빈자리를 안기고 싶지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아빠 역할을 대단히 잘 해내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눈에는 쉬고 있는 백수 아빠라 할지라도 놀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마냥 좋을 수밖에 없죠. 제가 힘든 건 참으면 그만이지만 이혼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또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혼자서 두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눈 감고 참았던 거예요. 저희라고 나쁜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작은 방 하나에 이불 깔고 두 아이랑 넷이 나란히 누워 자던 밤들도 있었고 아이들이 아빠한테 안겨 장난치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걸 보면 그 순간만큼은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는 못하더라도 아이들한테만큼은 진심이겠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결국 아이들이기 때문인 거고 저한테는 그런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의 현실 도피를 더는 감싸줄 여유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의 틈도 같이 벌어졌고 이젠 거의 메울 수 없을 만큼 멀어진 상태가 돼버렸죠. 무심코 넘겼던 생일과 아무 말 없이 지나간 결혼기념일.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지는 말들에 상처받고 또 참는 생활이 일상이 됐어요. 80대 노부부도 아니고 벌써 서로가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니 참 서로에게 유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대화도 줄었고요. 하고 싶은 얘기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자연스레 사라졌고 일상은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면 각자의 필요한 뿐이었어요. 한 집에 있어도 고요했고 함께 있어도 외로웠어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란 시간이 흘러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너무도 많은 걸 잃었더라고요. 젊은 시절의 열정도 결혼에 대한 환상도 남편에게 기대하고 싶던 작은 희망도 이젠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은 건 체념뿐이더라고요. 미운정이든 뭐든 그 사람과 살아간다는 건 이제 그냥 무의미한 습관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이미 잠든 남편을 보며 아, 이게 내 업보구나 싶었어요. 기대도 없고 감정도 없는 이 삶이요. 남편의 단점을 말하면 날이 살 것 같아 이 정도로만 이야기할게요. 그런 남편에게도 형이 한 명 있었어요. 평소엔 연락도 자주 하지 않던 사이였지만 갑자기 그 형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걸 보니 뭔가 이상하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 사업이 대박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작년부터 뭘 준비하신다고 하더니 이번에 땅을 사서 상가도 짓고 임대 수익까지 나오면서 큰 성공을 거두신 것 같더라고요. 가족 단톡방에도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고 시댁 분위기는 온통 아주버님 이야기뿐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주버님 사업 잘 된 일이 남편은 마치 자기가 이룬 일이라도 되는 양 입이 귀에 걸려 있었고 전화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아주버님 이야기만 해대고 있는 거예요. 본인 형이 이번에 사업을 대박 터뜨렸다. 진짜 장난 아니다. 형도 해낸 거면 본인도 할 수 있을 거다 등
정작 본인은 뭐 하나 시작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다음 타자라는 식으로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고 정말 우스웠어요. 그 시기부터 남편은 하루 온종일 바빠졌어요. 전화 통화는 기본이고 하루에 몇 번씩 외출했다가 돌아오길 반복했어요. 누구를 만나고 오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움직였고 저는 또 잠깐 불붙은 열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이번엔 그 열기가 식질 않더라고요. 그 생기가 반가운 게 아니라 점점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주버님을 직접 만나러 간다고 했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저는 아주버님을 만나 뵙고 돌아온 남편이 소파에 앉아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피곤해서 관심 두고 싶진 않았는데 그 얼굴엔 묘한 확신이 차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제가 거실을 지나가려던 찰나 남편이 얘기 좀 하자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 표정의 의미는 뭘까 싶어 마지못해 옆에 앉았고 남편은 형 얘기를 꺼내더니 결국 본인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웃긴 건 사업 준비 때문에 자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내뱉기 시작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형이 이번 사업에 성공한 게 그냥 운이 아니더라고. 형이 도와준 사람이 있었대. 사업 쪽에서는 좀 알아주는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 말대로만 따라했는데 그렇게 술술 풀렸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 사람 믿고 이번에 사업 한번 해보기로 했어. 근데 아무래도 사업 자구 때문에 우리 자금을 이제 좀 따로 분리해야 할 것 같아. 형도 그러더라. 시작할 땐 무조건 혼자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자금을 분리하자는 게 무슨 소리냐고. 당신 이름으로 된 자금이 뭐 얼마나 있다고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아주버님도 물론 운도 운이지만 사업 그거 남 잘 됐다고 바로 뛰어들었다간 큰일 나. 당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형 잘 됐다니까 따라하고 싶은 거잖아. 사업이 뭐 누구나 한다고 다 성공하는 줄 알아? 이건 컴퓨터 게임 같은 게 아니야. 아주버님이 잘 됐다고 당신도 따라하면 되는 식이면 세상에 망한 사람은 왜 그렇게 많겠어? 현실 좀 봐. 당신 지금 너무 무리수 두고 있는 거라고. 아이, 됐고. 당신한테 잔소리 들으려고 꺼낸 이야기 아니야. 남이야 사업을 하든 말든 뭔 참견이야. 나는 원래부터 마음껏 꿈 펼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결혼해서 내가 발 묶여 있는 거라고. 당신은 그냥 내가 계속 여기 붙잡혀 사는 게 좋아 보여? 내가 뭘 하고 싶고 뭘 고민하는지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준 적 있어? 이번엔 진짜야. 그 사람과 무조건 사업해야겠고 그러려면 재산부터 분리해야 해. 더는 당신한테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럴 여유도 없어, 나. 지금 그 말 나랑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당신 눈엔 저 애들이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냐고. 이게 지금 아빠라는 사람이 할 말이야? 집안에선 아무 역할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가장인 척은 하고 싶고 뭘 해도 당신 혼자 결정하고 이제는 그것마저 가족으로 핑계 삼아버리면 너가 뭐 어떻게 대답해줘야 해? 이혼이란 단어 쉽게 꺼내지 마. 그거 쉽게 책임질 수 있는 단어 아니야. 애들 생각해서 내가 이러는 거잖아. 계속 이렇게 숨 마시고 소파에 드러누워 사는 삶이 과연 애들한테 좋은 아빠겠냐고. 나는 그동안 진짜 참고 참으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이번에야말로 진짜 끝물에서 한번 놀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인생 어차피 뭐 아니면 도야. 쫄려서 아무것도 못하면 얻는 것도 없다고. 나도 내 인생 한번 걸어보는 거야. 그리고 성공하기만 해봐. 그게 바로 애들한테 좋은 아빠 되는 거 아니겠냐고. 애들 대학교도 보내야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 돈 누가 벌어다 줄 거야? 당신 월급으로 가당키나 하겠어? 지금은 당신 말처럼 무리수처럼 보여도 나중엔 다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올 거야. 그래. 당신 말대로 인생 뭐 아니면 돈데 이전에 하겠다는
카페 창업은? 그건 어쩌자고 이러는 거야? 진짜 망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왜 이래? 그 사람 말 몇 마디에 혹해서 집이고 애고 다 버릴 생각이나 하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철없이 살래? 어떻게 마흔이 넘어서도 철이 안 드냐? 그럼 나랑 애들은 당신한테 뭐였는데? 당신 계획의 부속품이야? 발목이야?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 봐봐. 뭐뭐한 것도 정도껏이어야지. 진심으로 이야기해주는 건데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한테 좋을 거 얼마 없다고. 아이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카페 그거는 취소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항상 당신은 나를 아래로만 봐. 이제 나도 진짜 사업 한번 대박 내보려는 사람인데 왜 당신이 방해야? 이러니 내가 갈라서고 싶어하는 거야. 알겠어? 이제 나도 사업 대박 날 텐데 너랑 왜 사냐? 더는 듣고 싶지도 않고. 아이 됐어. 이제 다 필요 없고 당신 말 들을 생각 없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하, 그래. 일평생 그렇게 자기 멋대로지. 그걸 내가 다 받아주고 감싸주니까 이젠 진짜 본인이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좋아. 이혼하자. 해줄게. 지금 이대로 나도 더는 못 살겠다. 사업인지 뭔지 할 거면 당신 혼자 해. 우리한테 피해주지 말고. 망해도 당신 혼자 망하라고. 하지만 알아도 사업이 어떻게 되든 간에 죽어도 아이들 양육권은 당신한테 못 줘. 아빠랍시고 큰 소리 치고 싶으면 그만큼의 책임부터 먼저 보이고 행동해. 알겠어? 저는 남편의 이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냥 헛웃음이 나오고 허무했어요. 자기가 뭘 하려는지도 무엇을 잃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 모습이 진짜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좋을 대로 해주겠다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가뜩이나 그날 일도 힘들어서 피곤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이제는 그의 말에 대꾸할 힘도 이유도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점점 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어요. 형이 성공했으니 자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형이 해냈으니 자기도 가능하다는 단순한 논리로 자신을 설득하고 있었죠. 근데 웃긴 건 정작 가장 중요한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일단 전적으로 형이 도와줄 거다는 막연한 기대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어요. 사업 아이템은 뚜렷하지도 않았고 시장 조사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는 다 아는 척하는 모습에 한숨만 나왔어요. 저는 한 번 더 남편에게 예리한 질문들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당신 지금 그 사업이라는 거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게 진짜 있긴 한 거야? 그냥 형이 잘 됐으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모습이잖아. 아이템은 뭔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위험 대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정리된 게 있어? 말만 하지 말고 보여줘봐. 계획 없이 의욕만 넘치는 건 내가 한두 번 봐? 도움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시비야? 내가 누구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야. 형이 도와줄 사람도 연결해줬고 지금 이것저것 조율 중이야. 무슨 말만 꺼내면 못하게 하려 들고 기운 빠지게 만드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만 좀 하라고. 잘 되면 당신한테 국물도 없어. 괜한 기대하지 마. 기대? 내가 지금 기대하는 거로 보여? 당신이 하려는 사업 6개월 안에 수익 안 나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가게 월세는 어떻게 낼 건지 아주버님 말만 듣고 시작한다면서 아주버님이 당신 손실까지 책임져 주신대? 당신이 말하는 그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은 실제 투자자인지 아니면 그냥 조언해주는 수준인지도 정확하지도 않은데 적어도 계약서 한 장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건지. 그럼 딱 하나만 물을게. 당신 사업할 돈은 있냐? 진짜 있고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냐고. 내가 돈도 없으면서 사업한다고 나설까 봐?
남이사 돈이 얼마큼 있던 관심 끄세요. 그만큼 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야. 진짜 싸우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면 이제 그만 좀 해라.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좋은 얘기 안 나와. 이혼 정리할 때까진 그냥 각자 조용히 지내자. 괜히 서로 감정 낭비하지 말고. 그래, 어디 한번 잘해봐. 당신이 그렇게 확신하는 그 사업. 근데 분명히 말해둘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 꺼내지 마.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이건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그만큼 책임도 당신 거야. 알겠지? 나는 더 당신 뒤치다꺼리 못해. 저는 남편의 그 어설픈 준비 과정 중에 그 사람이 까먹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충동적인 열정은 항상 그랬거든요. 이거 해봐야지 했다가 얼마 못 가 포기하고 저거 해봐야지 했다가도 금세 흐지부지 됐죠. 그런 사람이라 실속 있게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몇 달 전 남편은 카페 창업을 한다며 혼자 크게 들떠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말리려 하니 본인 퇴직금으로 하려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며 사람 말을 툭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점포 계약이며 인테리어 계약이며 심지어 장비 구매까지 전부 진행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원래 워낙에 덤벙대고 게으름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날짜 맞춰 뭐하고 일정 관리하고 그런 걸 전혀 못해요. 보내야지 해야지 하다가도 귀찮으면 밀어버리고 결국 마지막에 몰려서 허둥대기 일쑤였죠. 그래서 그때도 잔금 결제며 계약금 완납 같은 건 다 예약 이체로 다 걸어뒀었어요. 지정된 날짜가 되면 알아서 빠져나게끔요. 입으로는 카페는 접겠다고 했지만 분명 그 사람은 언제 몇 시에 돈이 빠져나가는 걸까 까먹고 있을 게 분명해요. 그리고 계약도 취소하는데 환급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안 알아보고 분명 뱉은 말들일 거거든요. 본인이 어떤 계약을 했는지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는 거죠. 예약이체로 잡혀있는 날짜까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혼 이야기 꺼낸 그 시점에도 여전히 사업구상에 빠져 있었고 그 중요한 날짜조차 까맣게 잊고 있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이 사람 지금 까맣게 잊어버렸구나 하고요. 본인만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일부러 사업할 돈은 있냐고 물었던 것도 있어요. 그 질문은 그냥 쓱 흘려줬던 이야기고 정신 차리라는 의미였는데 남편은 그조차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절레절레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형이 대박 터뜨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신 못 차리고 한 곳만 쳐다보는 저 모습이 솔직히 말해서 미친 사람 같았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본인이 진짜 뭘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 그냥 형이 성공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로 들떠있는 그 얼굴이 더는 안쓰럽지도 않았어요. 인생이라는 게 남편 말대로 뭐 아니면 도라지만 그렇다고 왜 굳이 자기가 자처해서 도를 선택하려 드는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남편과의 이혼 조정 날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조정실 안에 앉아있는 남편 표정이 시종일관 안 좋더라고요. 애써 감추려는 듯 해도 그 불편한 눈빛과 굳은 입술은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대충 이유를 알 것 같았죠. 그 사람이 진짜 원했던 건 이혼도 이혼이지만 재산분할이었거든요. 갈라서서 본인에게 올 자금만 생각하고 그 계산부터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법적 절차를 밟고 보니까 본인 지분이 터무니없이 적었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받을 수 있는 게 적으니까 그제야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웬만한 지분은 다 제 몫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들도 있었고 살던 집도 제 명의였고요. 남편은 그저 제 집에 들어와 산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차량도 각자 소유였고 저는 남편이 술이며 낭비며 본인 멋대로 돈 써대던 그 시간에 조용히 제 이름으로 투자하고 적금 들고 자산 불려갔어요. 그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오롯이 제 몫의 돈이거든요.
남편은 그걸 뒤늦게야 깨달은 거죠. 처음엔 재산 반띵 정도로 생각했던 모양인데 이혼하려고 보니 실상은 본인이 얻을 게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혼을 좀 천천히 진행해보자고요. 마침 마시고 있던 커피를 얼굴에 뿜어버릴 뻔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도록 대놓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게 참 어이없고 기가 막혔어요. 가뜩이나 받을 돈도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양육비까지 책임지게 생겼으니 아차 싶었겠죠. 계산이 틀어졌다는 걸 그제야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고 더는 그 사람 말에 흔들릴 여지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혼은 안 된다며 저를 설득하려 들었죠. 이자라도 같이 다시 잘 살아보자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보자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듣고 있으면서도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진심도 없고 책임도 없고 계산만 남은 얼굴로 아이들 운운하는 그 모습이 저는 인간적으로도 용납이 안 됐거든요. 진짜 이렇게 내 지분이 없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아니, 그렇게 자산을 언제 불려놨대? 같이 살면서도 나는 전혀 몰랐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 몰래 숨겨놓은 돈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만 자산이 그렇게 많냐고. 돈 모아놓은 거 있는 거면 미리 말이라도 좀 해주지. 불릴 거면 같이 불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치사하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놀기만 했던 것도 아니고 나름 집안일도 도왔고 애들 일도 챙기고 했잖아. 배우자면 그런 건 공유하면서 살아야지. 치사하게 왜 혼자만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던 거냐고. 진심으로 서운하다. 뭐 서운? 내가 그동안 뭘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당신이 백수 생활한다고 쉴 때 누군 쇠가 빠지게 쉬지도 못하고 일했어. 기억 안 나? 애들 키우고 당신 목까지 일하고 생계 책임진 건 나라고. 교대 근무 돌면서 부족한 돈 메꾸려고 일부러 야간 근무도 기존보다 더 신청하고 무리하게 일했어 나. 그때 당신은 뭐 했는데? 누군 잠 아끼며 일하고 있을 때 소파에 대자로 누워 잠이나 퍼질러 자고 낮술에 새 사업 구상한다는 핑계로 놀고만 있었잖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번 돈으로 어떻게든 내 미래에 내가 대비한 게 뭐가 잘못이라는 거야? 가치라는 단어가 당신 입에서 나와도 되는 단어라고 생각해? 같이 하려면 최소한 노력이라도 같이 했어야지. 당신은 다 나한테 떠넘겨놓고 이제 와서 결과만 나눠달라고? 이건 부부가 아니라 그냥 기생충이지. 기생충이라니? 진짜 말 심하게 하네. 그래도 부부인데 그런 건 일부는 공동명의로 해줄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결혼 생활했던 시간은 어쨌든 같이 쌓아온 거잖아. 그리고 결혼 전에 받은 것들이 그렇게 많았으면 미리 말해줬어야지. 그걸 알고 있었으면 나도 대처를 다르게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뒤통수 맞은 기분 들게 숨겨왔다는 게 너무 괘씸하고 배신감 든다. 나는 진심으로 같이 살면서 모든 걸 공유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속으로만 따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게 당신이 말하는 부부야? 신뢰는 있었던 거냐고. 지금 생각하면 이 결혼 처음부터 손익 따지고 시작한 건 당신 아니야? 참, 당신한테서 내가 이익 볼 게 뭐 있다고? 공동명의? 내가 왜? 그건 내 노후 대비용이고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야. 당연히 당신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 그리고 그걸 왜 말 안 했냐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당신이 알았으면 분명히 일 안 했을 거거든. 이미 이 정도도 빈대처럼 붙어서 살았는데 그걸 알았으면 더 심했으면 심했지 나아지는 모습이 있었을까? 내가 당신 미래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잖아. 그리고 말했잖아. 당신이랑 나 이제 더 이상 같은 길 아니라고. 내 인생에 당신 계산서 가지고 오지 마. 난 이제 그만 때려치울 거야.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알았어. 당신 말 다 맞고 내가 부족한 거 인정할게. 인정한다고. 근데 지금 이혼하면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져.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려면 나도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사업이라도 성공해야 그럴 수 있지 않겠냐고. 이혼 진작에 다시 생각해보자.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기회만 주면 정말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 남편 역할이든 아빠 역할이든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겠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만 보태주면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책임지고 열심히 할게. 같이 성공해서 아이들한테 떳떳한 부모가 되어주자고. 제발 부탁이야. 지금 나 혼자선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막막해서 그래. 아이들까지 이용하면서 감성팔이하지 마. 애들 핑계 대는 순간 당신은 이미 틀려먹었어. 내가 그랬지?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말라고. 이혼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이제 와선 꼬리 내리고 매달리는 거 너무 추잡하고 비겁하다는 생각 안 들어? 당신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가족을 책임지려 한 적이 없어. 이제 와서 책임감 있는 척 좀 그만해. 지금 이 순간도 내 돈에만 관심 있는 거 뻔히 보여. 당신이 진짜 애들을 생각했으면 이런 말 꺼내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당신 선택이었고 당신 결과야. 그러니까 감정 연기 좀 그만하고 제발 현실 좀 직시해. 내가 미안하니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나도. 내가 다 잘못한 거 맞고 당신 말도 다 맞아. 처음부터 우리 사이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 이혼하면 뭔가라도 남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내가 아니랬어. 그래도 부부는 미우나 고우나 정이란 게 있잖아. 이렇게 단호하게 내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라. 정말로 미안해.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만 여겼던 것들 이제야 실감나네.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아는데 진짜 미안해. 그래, 미안하단 말까지 들었으니 됐어. 거기까지만 하자. 더 얽힐 이유도 없고 당신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어 이젠. 당신은 당신 길 가고 난 내 길 가면 돼. 지금 사과해도 크게 의미 없어. 양육비는 법적으로 처리될 거고 연락도 앞으로 일절사절이야. 아이들한테 필요했던 건 말뿐인 아빠가 아니라 책임지는 아빠야.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면 아빠란 단어도 붙이지 마.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더 추잡스러워지기 전에 여기서 그만하자. 나는 이제 당신 인생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만 꺼져.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모진 말이라는 거 알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냉정하게 잔인하게 보였을지도 알아요. 하지만 저 사람한테는 그 정도 강력하게 말을 해야 조금이라도 현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쁘게 말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몇 년이고 조곤조곤 설득도 해보고 참고도 해보고 돌려도 말해봤어요. 근데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제가 희생하면 할수록 저 사람은 더 무책임해졌고 더 뻔뻔해졌거든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려면 남은 마지막 감정선조차 확실히 끊어내야만 했어요. 제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건 그거였어요. 본인에게 돌아올 돈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그제야 이혼을 취소하자고 말 꺼낸다는 거예요. 그 얼굴로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하는데 진짜 살다 이런 쓰레기는 또 없겠다 싶었죠. 사랑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돈 계산 틀렸다고 마음 바꾸는 인간. 그 순간에 제가 이 사람이랑 어떻게 10년을 넘게 살아왔나 싶었어요. 그동안의 제 인생이 너무 아깝고 속상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제가 감당해왔던 감정들과 노력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정말 황당했던 건 그 와중에도 아이들을 들먹이는 거였어요. 자기가 언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아빠였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말을 운운하며 도와달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이들 얼굴 한번 제대로 보고 얘기한 적도 없으면서 부모님 상담, 병원, 학원비, 생일 준비까지 그거 다 누가 했는데요? 저 사람이 했던 건 그저 필요할 때 아빠인 척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요? 웃기지도 않죠. 진짜로 양육비 제대로 안 주면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혼했지만 아이들만큼은 제가 반드시 지켜낼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모든 관계를 끝냈습니다. 말 그대로 손절했어요.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SNS며 메신저며 다 끊어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핑계를 대든 이제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굳이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됐어요. 사업도 인간관계도 풍비박산 되겠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을 바로 세울 리가 없잖아요. 이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이 사람과 이혼하고 나니 그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제 손에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억지로 맞춰 살지 않아도 되고 떠안고 살지 않아도 되는 그 해방감이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몰라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늦었던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살아갈 저의 날들은 저 사람 없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아직 어린 저희 아이들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잘 풀어나가 봐야죠. 이혼하고 남편 소식을 다시 듣게 된 건 참 의외의 경로였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형님이셨거든요.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뜨는 순간 한참을 멈칫했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연락 한 번 없던 분이라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나 싶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달갑게 전화통화할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 목소리를 들은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우, 동서. 목소리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못하고 있었어. 이혼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어찌나 속이 상하든지.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요즘 여기 집안 상황이 별로 안 좋거든. 안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삼촌 말인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려 했는데 기어이 하겠다고 밀어붙이려 하더라고. 근데 자금 확인하려고 통장 들여다봤다가 그제야 잔액이 0원인 걸 알았다지 뭐야. 인테리어는 특히나 맞춤 제작이라 이미 진행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취소도 안 된다고 하고 가게 계약도 일이 많이 꼬여서 난리도 아닌가 봐. 아니 어떻게 그런 걸 까먹나 몰라. 지금은 어머님 댁에 얹혀 지내고 있는데 사람이 진짜 만신창이가 됐어. 말도 거의 없고 너무 안쓰러워. 형님,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무슨 감정이 들 거라 생각하세요? 지금 그 사람 사정 딱하다고 제가 흔들릴 것처럼 보이시는 건 아니시죠?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상태는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연락 주신 것부터 저는 조금 불쾌하네요. 형님도 지금껏 제가 그 사람 옆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보셨잖아요. 제가 어떤 생활했고 어떻게 버텼는지도 아실 텐데 지금 와서 불쌍하다뇨. 저는 그 사람 그렇게 돼도 불쌍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 사람 이 지경 될 거 전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업하겠다고 들터서는 여기저기 계약할 땐 언제고 정작 돈 나가는 날엔 기억도 못하면서 현실 감각은 바닥에 내팽개친 사람이에요. 그렇게 멋대로 살아놓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는 거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나도 알지. 내가 뭐 동서 마음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면 또 마음이 그렇잖아. 가족이기도 하고. 삼촌도 내가 보기엔 많이 반성하는 것 같고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지. 정말로 이번엔 제대로 살고 싶었던 거 아닐까 싶어서. 근데 솔직히 알고 있었으면 그때 말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서 말 안 해준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같은 가족인데 그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도 있었잖아. 그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동서가 마음만 조금만 열어주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족이었잖아. 아이들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야기해본 거야. 알려줘봤자 또 제가 잔소리한다 기죽인다 그러고 안 들을 사람인데 말하면 뭐하나요?
듣지도 않고 또 화내고 또 삐지고 제가 왜 그런 반응까지 감당하면서 그 사람 챙겨야 하느냐고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는 분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지금껏 제가 어떤 수모 겪으며 살아왔는데 그런 철없는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라고요? 형님이야 같이 살아본 적 없으니까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은요, 책임이라는 걸 한 번도 진 적 없는 사람이에요. 늘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손 내밀기 바쁘다고요. 이제야 겨우 끊어낸 사람인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그건 저한테 다시 지옥으로 가라는 말과 똑같아요. 형님, 이런 얘기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면 앞으로 저한테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는 그 사람의 인생에 휘둘리고 싶지도 않고 휘둘릴 생각이 없거든요. 동서, 나도 동서 입장은 이해한다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삼촌도 지금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어. 예전 같지 않더라니까. 솔직히 나도 저렇게까지 무너진 사람 처음 봐서 그래. 사람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 너무 걱정된다고. 그래서 더더욱 동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안 될까? 이번엔 진짜 달라질지도 몰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너무 단칼에 자르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어? 형님, 죄송한데요. 이제 그만하시죠. 형님이 그 사람하고 살아보셨으면 절대 이런 말씀 절대 못 하실 거예요. 가족이라서 이해해주자고요? 그 말은요, 피해본 사람한테는 해선 안 되는 말이에요. 형님이 하시는 말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형님이 그 사람 감싸고 싶으시면 직접 거두세요. 저는 앞으로 형님 연락 안 받겠습니다. 그럼 끊을게요.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떤 미련도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남편이 무너졌든 다시 일어나든 그건 더 제 몫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무너졌다고요? 그게 왜 제가 불쌍히 여겨야 할 일이죠? 본인이 저질러 놓은 선택이고 본인이 파놓은 구덩이잖아요. 그걸 제가 다시 꺼내주고 감싸주고 살펴줘야 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불쌍한 건 저잖아요. 지난 세월 동안 멀쩡한 인생 하나 말아먹으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진 인간을 배우자라고 믿고 참고 살아온 제가 더 불쌍했죠. 저는 그냥 이제 더는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와도 말이에요. 저는 모든 걸 알면서도 참고 견디며 살아왔던 세월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미련은커녕 억울함만 더 짙어졌어요. 이제 겨우 혼자가 됐고 이제야 비로소 제 호흡으로 하루를 사는 중인데 이 타이밍에 또다시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쳤다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갑니까?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무너지고 어떻게 후회하든 관심 없어요. 지금은 오로지 저와 아이들 그 둘만 생각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게 겨우 마음을 다잡던 찰나였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또 걸려왔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받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전 남편이었어요. 형님과의 전화를 끝내자마자 전화를 하는 거 보니 함께 있었던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직접 전화를 돌려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전 남편이었어요. 가뜩이나 형님 통화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는데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그만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싹 잘라버리고 제 말만 와르르 뱉어냈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한테 지금 전화해서 감히 그딴 말을 해? 당신이 싼 똥은 당신이 치워야지 어디다 누구한테 손을 내미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네 인생 말아먹은 건 네 선택이야. 알아들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죽어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순간 너무 분해서 제 이야기엔 욕까지 섞였어요. 너무 화가 나 휴대폰을 잡고 샤우팅을 해버렸죠. 이렇게 안 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은 끝까지 본인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철이 없는 사람을 위해 제가 또 뭘 해줘야 하죠? 전화는 제 쪽에서 먼저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분이 안 삭혀서 한참을 씩씩댔던 것 같습니다. 다시 받아주라는 형님이나 이때다 틈타 전화하는 그놈이나 아주 쌍으로 난리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완벽히 무너졌어요. 아니, 아마 앞으로도 더 무너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라는 점. 그 사람을 대신해 애써주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제 삶에 더 집중해야 할 때예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쉬고 걱정 없는 하루를 맞이하는 것. 그게 지금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전 이제 아이들을 또 열심히 키워나가야 하는 싱글맘이자 워킹맘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게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하랬나요? 쥐 무덤 쥐가 파놓고 엉뚱한 데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네요, 진짜. 누구나 두 번째 인생을 살 기회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잡느냐 흘려보내느냐는 결국 자기 선택이겠지만요. 저는 이제라도 그 기회를 붙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는 더 강인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 아이의 엄마고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워야 하는 사명이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맞지도 않는 사람과 부대끼고 살며 참아가며 억누르고 사는 걸 그만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자유이자 가장 값진 평화인 것 같거든요. 지독실이 지긋지긋한 사람과 드디어 끝냈습니다. 제 이야기 들으시는데도 속이 답답하고 화딱지 나셨죠? 저는 오죽하겠어요. 저도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이제 저는 이쁜 딸내미들 마칠 시간이 돼서 데리러 가야 해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도 먹고 올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 아니겠어요? 모두들 웃으면서 살아보자고요. 저도 앞으로 웃는 일만 가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